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12월 20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증시는 어제 선물이 조금은 기대할 만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대로 또 반납을 했어요. 그래서 요번 연도 이제 연말까지는 시황이 이제 좋기보다는 조금은 뭐 하락, 횡보해주면 좋고 아니면은 하락, 요 정도를 좀 계속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뭐 기술주가 좀 많이 밀렸는데 저는 테슬라가 밀렸나? 테슬라가 어제 이제 그 뭐 CEO 투표 그거 올랐다 이제 뭐 사퇴한다 만다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테슬라 측에서 지금 그 트위터에서 손을 떼고 일론 머스크가 손을 떼고 이제 테슬라 운영 여기에다가 좀 더 집중하는 건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지수 자체가 좀 밀리다 보니까 그래도 미국 지수 대비해서 테슬라는 조금은 선방을 한 것 같아요. 보합선이면은 나스닥이 지금 1%가 넘게 밀렸는데 저 정도면 나름 선방하지 않았나? 자,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지금 5일 동안 하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음봉이 5일 연속이고, 그래도 어차피 밀리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뭐 밑에 만원 구간 이런 지지를 좀 강하게 해줄 만한 부분이 있죠. 특히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는데 하락이 조금은 여기서 뭐 더 가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? 만원이라는 강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미국 하락하고 하는 거는 연말도 있고 뭐 금리 인상 공포 뉴스를 계속 붙이긴 해요. 뭐 증시 긴축, 금리 인상 내년 공포 아직 가시지 않았다. 이런 뉴스가 계속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보다는 이제 실물 경제, 이제 경제 침체 요게 좀 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경제 침체랑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이미 충분히 올렸어요. 5%가 이제 목표치고 5%도 별로 안 남았죠. 기준금리 이번에 4.5였으니까.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거의 5%에서 조금 더 가더라도 맥시멈 5 중간 정도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다 올려놨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금리 인상 공포로 올해 내내 밀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내년에는 실제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매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경기 침체랑 같이 엮여서 부각이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좀 지수 하락에 대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또 다시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중심으로 갖다 따라가긴 해요.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뭐 700선 조금 뭐 깨더라도 뭐 한 요 부근 정도에서 연말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. 뭐 갑자기 좀 특별한 이벤트 뭐 좀 확전 지금 러시아, 벨라루스 가가지고 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왔더라고요. 아직까지는 뭐 요번 주 중에 뭐 좀 중대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뭐 확전이라던가 뭔가 좀 시황상 큰 거 탁 튀어나오지 않으면은 뭐 이런 밑바닥까지 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직은. 그리고서 한 뭐 700선이나 뭐 좀 깨더라도 한 680, 690 여기서 왔다 갔다가 하다가 이제 뭐 내년 1월 연말 이제 배당락일 이후에는 조금 또 슬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. 그래도 내년 내내는 좀 계속 이런 폭이 조금 있는 그런 그 횡보장 혹은 하락 횡보장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지수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 요번 주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12월 21일 오늘은 없어요. 뭐 특별한 게. 그다음에 21일 이제 YTN 주식 9.5% 매각 추진 마사회 거. 그다음에 리튬 코리아, 지에넌 에너지 인수 예정. 그다음에 이제 23일 금요일은 실내 마스크 조정안 기준 발표. 그래서 마스크 해제가 이제 뭐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할지 아니면 조금은 더 뒤로 미뤄질지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고 사면심사위원회 MB 해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. 이 정도가 이번 주에 있는 것 같고 자 투자자 예탁금 1월 70조였는데 지금 11월 46조. 근데 이게 유동성이 주는 게 딱 그냥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. 예탁감이 줄고 있잖아요. 시장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있는 그 예수금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겁니다. 반토막이 났어요. 70조가 이제 46조.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를 봤을 때 1월 달에 대금이 거의 이제 10,000K 정도 터졌지만 지금은 이제 4천, 5천 진짜 반토막이 났죠.
딱 거래 대금만 봤을 때.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 뭐 주식뿐이 아니라 결국에 그 투자처에 대해서는 이 유동성, 예탁금 이런 게 결국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본질적인 애들이거든요. 왜? 뭐가 됐든 내가 산 가격보다 누군가 비싸게 사줘야지 거기서 차익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예탁금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거,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.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막 줄어들고 그러진 않습니다. 일정 선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주가들이 또 싸고 해가지고 그 주식이 또 그렇고 뭐가 또 다 웃기다라고 하면 웃기는 거일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야 이거 뭐 A 주식이 지금 이 가격이면 싼 거 아니야? 이러는 순간이 또 와요.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조금씩 오르면서 소문 나고 또 퍼지고 동학개미 운동 때도 뭐 그랬던 거기도 한데 자 그래도 이런 예탁금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에도 쉽지 않겠죠. 증시 떠나는 개미들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지금? 예금 적금 혹은 그냥 이탈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현금 지금 보유를 하자. 대신에 현금 보유가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이나 혹은 뭐 내후년 초 이런 곳에서 좀 투자처 현금이 내가 확보를 해 놓는다면은 특히 이제 직장 있으신 분들은 월급 계속 들어오죠. 내년까지 막 좀 내년 상반기까지 막 무턱대고 좀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모으시면서 내년 중에 혹은 내후년 이렇게 해서 좀 기회 뭐 중간중간 좀 증시에서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는 거는 좋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뭐 이제 점도표 금리 인상 결국에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높게 지금 이제 5%대까지 올리고 기간 길게 늘어진다는 거. 그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에서는 계속 그 인플레 수치에 대해서 CPI를 지금 한 2%대를 어필은 하고 있거든요. 물론 2%까지 가려면 좀 오래 걸려요.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뭐 CPI가 극단적으로 갑자기 내려가면 모르지만 그러긴 또 쉽지 않겠죠. 뭐 CPI에 대해서 같이 묶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투세는 유예 가닥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결국 법인세랑 막 지금 뭐 이것저것 물려 있죠. 그래서 좀 발표 나오는지 이거는 뭐 우리나라 고유의 악재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통과가 될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금투세 통과를 하더라도 그 대주주 10억이냐 지금 30억이냐 50억이냐 뭐 그것도 한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연말 배당 나길 전에 대주주 매도 지금 이번 주랑 다음 주 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좀 안 좋을 것 같은 게 기본 베이스가 그 대주주 매도 때문이에요. 연말에는 이제 좀 그 특히 몇 개 종목 있죠. 유명한 거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좀 크게 해가지고 막 10억, 20억 단위 막 이런 식으로 갖다 때려박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딱 하면 기억나는 종목들이 있어요.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자연스럽게 그 세금 피하기 위해서 대주주 매도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 하락하고 걔네들은 이제 또 시총이 크겠죠. 시총이 크니까 우량주에 보통 같이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시총 큰 애들이 주가가 자연스럽게 밀려요. 밀리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힘이 없습니다, 보통. 그래서 그 흐름 기억을 해 두시고, 자, 뭐 테마성, 지금 어차피 테마보다는 개별주 장세예요. 날마다 뭐 이제 개별 이슈들, 혹은 테마에서 강했던 테마에 좀 눌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.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이, 강한 테마들이 좀 소외된 종목들도 많거든요. 근데 이제 또 그런 애들이 어느 순간 또 불쑥 튀어 올라옵니다.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리튬 같은 애들이 그랬죠.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 없고 하니까 엊그제 뭐 한 2주 전만 해도 가격이 정말 높았던 애들이 어느 순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. 그러다가 뭐 키워드 하나 붙이면서 불쑥 움직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잘 좀 찾아보면은 또 여기저기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보면은 뭐 이제 그나마 테마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쪽이긴 한데 코로나는 건강한 테마가 아니다 보니까 뭐 몇 년 동안 해먹기도 했고 사실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가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지금 중국처럼 퍼져나가고 뭐 난리도 아니면은 그러면은 조금은 더 와닿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안 일어나는 게 좋죠. 이미 여전히 겪기도 했고
근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해외에서는 다 코로나 해제를 했는데 미드 코로나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버티고 거기다 뭐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기는 해요. 시진핑이 뭐 3연임 앞두고서 이제 그만큼 막 다 규제하고 했던 건데 그런 게 좀 엮인 건 있습니다. 중국이. 그러다가 이제 연임 성공하고 아 그래 이제 좀 풀자. 우리 언제까지 쪼이냐. 안 그래도 내부에서 이제 기업들, 대기업들, 뭐 공장, 뭐 탈출한다. 자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하면은 공장 안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제 뭐 파업하고 막 이러니까.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은 여기 국가 공장 지어놓은 거 좀 아쉽기는 한데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되면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결국. 그러면은 그냥 다른 국가로 좀 이탈해서 탈중국 그런 키워드들도 많이 나왔었죠. 그리고 실제로 탈중국을 한 기업들도 몇 개 나오긴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제로 코로나 이제 좀 정책 완화시키고 이제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하자. 어차피 세계적으로 다 위드 코로나 하고 있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거기서 좀 퍼져나가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막 이것저것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서 뭐 이런 키워드들 근데 결국 다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테마가 순환했던 그 순서 그대로 돌고 있어요. 처음에는 마스크. 왜? 당장 이 마스크 착용으로 갔다가 보호해야 되니까. 마스크 움직이다가 이제 거기서 순환하면서 치료제랑 백신 메인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이제 또 부가적으로 갔다 이거 코로나 너무 드네. 그러면은 비대면 수업, 그 다음에 뭐 이제 재택근무,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장, 배달, 뭐 제지 이런 식으로 갖다 지금 좀 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데 조금 강도가 애매한 것도 있기는 하죠.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갖다 뭐 대면 수업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가 됐든 뭐 시장에서 뭐 30% 오르는 만큼 시총 오르고 그거만큼 그 기업이 매출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본질적으로 조금 엮이는 거라도 있으니까.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이슈들이 움직이고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매출 이익 창출을 하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사실상.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냥 부각시켜 주니까 그런 걸로 보는 거죠. 테마주니까 세력주 테마주. 자 그래서 이제 뭐 상하이 대면 수업, 뭐 비대면 수업 이런 걸로 어제 좀 비대면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기본적으로 뭐 해열제, 진단 키트, 치료제, 그다음에 이제 뭐 마스크, 그다음에 뭐 택배, 포장 지금 조금 그나마 이제 안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뭐 물류, 뭐 동방이랑 한솔 로지스틱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물류가 얘네까지 움직일까 싶긴 해요. 자 그래도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차트는 좀 고만고만하네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배송 기사 없어서 물류 마비 이런 거 뭐 택배 얘기인데 결국에 이제 제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해열 진통제는 중간중간 그냥 움직였다가 말았다가 하고 있는데 수급난이 이달 말에 해소가 된다고는 합니다. 왜? 이제 부족하니까 막 찍어내는 거죠. 공장을 돌려서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시면서 자, 뭐 코로나 관련 이슈들 관련주들이 뭐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사이클을 돌긴 돌았어요. 뭐 종목들이 뭐가 됐든 저점 대비해서 막 20%씩 GH 신소재, 우정바이오, 원방테크 이런 애들은 이제 음압 병상이고 병상 부족할 때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애들이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됐다가 하루 정도 조정을 했는데 진단키트는 조금은 더 볼 것 같기는 합니다. 이제 뭐 나노엔텍은 중국 법인 이런 키워드들로 좀 움직였었죠. 이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할때 이 자리 한 6,700원 구간을 좀 지지를 잘 해주긴 하는데 상한가 닫고 여기서 뭐 갭 뜨고 그대로 좀 횡보하다가 이제 한 이틀 3일 차에 시세 주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5일선 따라 올라올 때까지는 좀 볼 것 같고 수젠텍은 장기평 돌파하고서 그 주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휴마시스는 얘는 뭐 2만원 라운드 피겨를 좀 돌파하는지 혹은 진단키트에 대해서 얘는 그것도 있죠. 경영권 분쟁 이슈 그 외에도 뭐 이제 액세스 바이오도 지금 이런 장기평을 좀 트라이를 했었고 자 그래서 이런 뭐 진단 키트 애들 그다음에 재택근무는 어제 그 원격 수업 쪽으로 얘네들이 엮어서 움직였는데 솔직하게 좀 잘 모르겠어요.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차트 이제 여기서 기술적인 움직임 좀 나오나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주들은 그거에 대해서 쟤네한테 좀 뺏겼죠 본질을. 그다음에 이제 뭐 택배, 포장, 제지 쟤네 중국도 똑같이 코로나 막 퍼져나가고 하면은 이제
활동에 대해서 좀 줄어들고 택배 시키는 물량 좀 늘어나고 하면은 그다음에 1월 달에 쟤네들도 그 뭐야 명절이 있죠. 중국도. 그래서 명절 때 뭐 제지주들 택배 보내고 뭐 선물 보내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엮일 수 있지 않나. 택배는 보통 대형 포장 신풍 제지가 이름을 바꿨어요. 그냥 신풍으로. 그리고서 뭐 이제 영풍 제지, 뭐 태림 포장. 영풍은 최근에 그 경영권 분쟁 그것 때문에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다음에 뭐 태림 포장, 한익스프레스 등등 이런 물류주들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. 자, 그다음에 뭐 식량 쪽은 최근에 뭐 이제 황도 그걸로 움직이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조금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료는 혹시 중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코로나 뭐 의사들 뭐 확진자 증가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튀어나오고 하면은 비대면 진료 얘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엮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계속 장기평 트라이하고서 거기서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. 날마다 계속 움직임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인성정보, 뭐 소프트센, 뭐 비트컴퓨터 등등.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좀 조정 나오다가 한번 반짝하는데 얘는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엄청 현란해요. 그거는 좀 체크를 해 두시고 시세 줄 때 그냥 불쑥 줬다가 죽을 듯이 밀어버립니다. 그리고서 여기서 손절 치면은 다음날 불쑥 올렸다가 또 죽을 듯이 밀어버려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당일 매매를 하더라도 좀 짧게 기준을 두는 게 좋겠죠. 분봉을 딱 봤을 때 움직임이 이러니까. 자, 그래서 요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왔다가 이제 뭐 샤페론 이것도 코로나를 엮기는 했는데 얘는 이제 개별주입니다. 뭐 코로나 뭐 치료제 어제 엮기는 했지만 사실 그 치료제가 지금 얘가 개발을 뭐 적극적으로 해서 뭐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차트 관점으로 요 앞에 저항 구간 계속 트라이 하다가 무너졌는데 꾸역꾸역 대금 동반해서 올라왔죠. 그래서 여기서 뭐 또 다른 이슈 붙이면서 좀 움직여 주는지 좀 차트적으로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마젠, 모더나 이슈,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, 화이자. 그래서 얘도 뭐 차트들은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. 얘도 이제 상한가 라인 요 구간 뭐 지지하면서 움직여 주나. 그다음에 이제 KPX 생명과학도 모더나, 화이자, 팍스로비드 중국에서 이제 좀 판매 허용. 또 상한가 간날 분봉에서 이제 지지 구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좀 5일선 살짝 깨는 자리에서 움직임 주는지. 그다음에 의약품 애들은 시간이 좀 움직여가지고 의약품은 분봉이 엄청 화려합니다. 이쪽은 그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나노 CMS는 이런 장기평 좀 다시 트라이를 하는지 얘도 이슈 붙이면서 튈 때는 좀 잘 튀어주거든요. LED 3일 램프 이런 거 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폭 넓게 뭐 메가 ECS는 이제 그 산소호흡기 등등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반대되는 게 우리나라 23일 이제 중대본에서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좀 결론 내린다고 하니까 마스크 보복 소비 관련 주들 보복 소비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뭐 어제 항공이 저 홍콩 직항 열린다 해서 뭐 좀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움직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행이랑 보복 소비는 뭐 마스크 해제하고 하면은 화장품 관련 주들 한국 화장품 연우 청담글로벌 컬러레이 세아피엔시 세력주에서는 요 정도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다음에 K방산 요거는 한국항공우주랑 뭐 현대로템인데 수급주이고 사실 이슈가 지금 당장 뭐 수출 계약 체결하고 뭐 그건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MB 이렇게 사면에 대해서도 이하 공영 지금 이슈들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매일 설명드렸던 거는 제가 조금 축소를 시키겠습니다. 이하 공영은 차트가 좀 묘하네요. 얘가 뭐 어차피 대금이 막 크게 터지고 그런 종목은 아닌데 종목에 끼는 많아요. 얘가 예전부터 막 이트론 시리즈랑 이하 전기 막 그런 식이랑 좀 같이 움직였던 이하 전기 이트론은 아니었구나. 근데 이제 이하 공영 같은 경우에는 재건, 그 뭐 건설, DMG 뭐 아니면은 뭐막 수도 조성 이런 거 키워드에 좀 매일 엮이던 종목인데 끼는 좋은 편이긴 합니다. 뭐 당연하게 과거에 이제 대선 테마 때 엄청나게 좀 움직였던 이력이 있어서 그런지 테마 대장주였죠 그 당시.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 인터넷 뱅킹 전환 추진 이런 이야기로 시세를 그냥 불쑥 주긴 했어요. 그래서 종목에 끼는 상당히 좋습니다. 돈이 뭐 한 1,700억 붙고서
그 다음날도 상당히 세게 움직여주긴 했는데, 움직임이 얘가 이슈 자체가 막 좀 신선하고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당일 좀 돈 들어오는지 혹은 기간 수급 이렇게 좀 불쑥 들어오고 이탈이 없는데 또 수급도 이어지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정치 테마는 넘어가도록 하고 애플페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페이도 어차피 출시라는 게 좀 메인이고, 사실상 얘가 지금 요 그냥 뭐 12,000원 장기평 주변에서 버티다가 애플페이 출시로 그냥 반짝하냐, 아니면은 지수가 좀 밀리고 하면은 요거 좀 깨서 뭐 11,000원 부근까지 좀 움직이다가 시세를 주냐, 뭐 요 정도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고, 자, 뭐 중고차 시장도 넘어가고 종전 휴전 회담 이것도 지금 오늘 벨라루스 방문을 해서 뭐 좀 당장 이야기가 뭐 나오는 게 있을까 싶었는데 나온 건 없어요. 밤중에는 그냥 방문을 해서 이래저래 좀 얘기하고 그 정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새로운 건 없는 것 같고. 그래서 요거는 요번 주에 뭐 발표가 나오면은 그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뭐 중대 발표라고 하고 별거 안 나오는 케이스도 많고, 나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뭐 이제 전시 체제 뭐 요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. 전시 체제도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그래도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전쟁 내년이든 끝나긴 끝난다라는 거. 그래서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이제 드론으로 갔다가 뭐 서로 뭐 치고받고 하고 있죠. 네, 그런 내용으로 하다 밀리면은 재건주는 꼭 기억해 두세요. 얘네는 많이 저점 깨고 하면은 이런 구간은 또 분할 매수 폭만 좀 적당히 하면은 수익 손실 보기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. 수익 무조건 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좀 종목 구간들이지 않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, 얘네는 이제 뭐 밀리면 좋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. 그리고 네옴시티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눌림에 대해서 메인으로 볼만한 종목들이 있지 않나. 네옴도 사실상 이제 12월 이번 연도에는 아직까지 별 얘기 안 나오는 거 봐서는 뭐 내년 상반기 뭐 1분기쯤에 이런 식으로 발주, 뭐 수주한테 수주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어차피 네옴시티도 삽을 뜨긴 떴죠. 뜨긴 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발주 이야기 또 귀신처럼 지금 네옴시티 뉴스 최근에 하나도 없죠. 없는데 어느 순간 시장에서 네옴시티 뉴스들이 하나씩 두 개씩 툭툭툭툭 붙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눌림 자리를 잘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다음에 요거 정도 외에다가 뭐 LG 엔솔에서 테슬라용 그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만든다 요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. 그래가지고 원통형 배터리 얘기 나오면 보통 뭐 LG 엔솔 이슈 엮이면 나라 M&D랑 신성 델타테크가 움직이긴 하고,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삼성 쪽이긴 한데 삼진 L&D, 그다음에 뭐 신흥 SEC, 상신 EDP, TCC 스틸 이런 애들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 키워드에 좀 엮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테슬라를 좀 노리고서 그 오성 쪽이었죠? 아, 오성이 아니지. 오창, 충북 오창 이쪽에다가 뭐 이제 공장, 배터리 시설 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.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한번 정도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, 자, 뭐 원전은 뒤에 뭐 사우디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반짝할 수는 있는데, 얘네가 지금 당장 뭐 이제 수주랑 직접적으로 갖다 좀 메인 넘어가고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기는 해요. 체코는 뭐 우선 협상자 좀 매력적이긴 한데 또 이런 걸로 반응을 해줄 수는 있다는 거. 지금 시장에서는 그 종목들이 결국 필요한 거는 반등을 줄 수 있는 매수 심리가 몰릴 수 있는 이슈이지, 얘네가 직접적으로 갖다가 엄청 직접적인 크게 그 뭐 수주하고 그런 본질적인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. 그냥 탁 튀겨줄 수 있는 부싯돌 같은 그런 거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. 주식시장이 그만큼 지금 그냥 테마 장세에다가 그 개별주 장세에다가 뭐 이슈 있으면은 바로 좀 몰리고, 지금 이런 시장에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. 아무래도 내년까지 좀 쉽지는 않겠죠. 그래도 지금은 시장 이슈를 좀 움직임 그만큼 순환에 빠른 부분도 있고, 그런 뉴스 좀 키워드 붙여주는 것들, 그리고서 혹시라도 원전 쪽은 뭐 지금 정권의 특성에 대해서 뭐 해외 수주 또 엄청 적극적으로 갔다가 어필을 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아랍에미리트는 갔다 오긴 했는데 아직 별 얘기는 없네요.
그래도 그런 거부터 해서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?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거기에서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자, 그다음에 메타버스도 내년 1월 5일부터 7일 뭐 CES, 메타버스 로봇 뭐 등등,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랑 구글, 그다음에 가장 메인은 이제 애플이다. 애플이 조금 딜레이된 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메타버스 종목들 최근 움직임이 계속 나쁘진 않죠. 상호펀드 수급 이제 이 정도 올라왔다가 이제 뭐 지수랑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. 얘네들이 그래도 수급 요쪽 위에는 수급이고 MP 맥스트, 뭐 시나인터텍, 덱스터, 자이언트 스텝 등등 얘네는 어차피 차트에서 그 저점 부근에서는 또 크게 밀리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애들이지 않나. 덱스터는 뭐 아바타로 갖다 워낙 좀 더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,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 차트 측면에서는 이런 구간들 뭐 어차피 밑바닥이에요. 좀 길게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부담은 없는 자리이지 않나. 대신에 이제 가장 메인 이슈는 애플에서 출시 언제 하냐. 요거는 내년쯤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다. 자, 그래서 뭐 이제 지수 나쁘고 하면은 금리 혹은 품절주, 특히 양지사가 품절주가 종목 끼가 요즘 이거 정말 대단하긴 해요. 그래서 지수 막 대놓고 나쁘면은 또 반짝반짝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고,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주은행이 최근에 뭐 다른 이슈로 움직였지만 금리 관련 주들 그거랑 이제 코로나 쪽은 이제 테마성으로 갔다가 뭐 이것저것들 의약품부터 해서 뭐 진단키트, 음압 병상, 뭐 백신 치료제, 원격 등등 계속 순환매 돌 수 있기 때문에, 그다음에 오늘 뭐 물류, 그다음에 이제 뭐 포장 재지 요 정도까지 코로나 전체적인 좀 순환매이긴 해요. 대신에 이제 코로나는 매매하실 때 꼭 3년 동안 해먹은 테마이고 뒤에 좀 흐지부지 하면서 끝나는 그 어설프게 물리면 안 돼요. 요쪽 코로나 애들은 매매하실 거면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냥 뒤에 뭐 최근 막 종목들에 따라서 뭐 반등이 나온 애들도 있잖아요. 근데 얘네는 조금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고서 이건 내 기준이랑 벗어난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르고 다시 반응할 때 다시 매수를 할지언정 그런 식의 좀 대응을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요거는 매매하시면은 좀 난이도 있다라는 거. 이제 뭐 그거랑 반사익으로 보복 소비, 그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도 키다리 스튜디오도 있었고 최근에, 그다음에 뭐 DNC 미디어 이런 애들이, DNC는 특히 밀리지도 않아요. 그다음에 DNC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신규 상장주에서 SAMG 엔터랑 그다음에 얘랑 핑거 스토리, 핑거는 조금 밀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들 또 불쑥불쑥 움직일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어제 좀 강했던 애들이 리튬, 그 다음에 챗봇이 있죠. 그래서 요것도 오늘 또 더 이어지는지, 시장에서 지금 뭐 특별하게 이슈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하루 이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요거 웨이버스는 디지털 트윈 이슈로 갖다 좀 엮였던. 자, 그래서 지금 뭐 새로운 테마 뉴스는 없습니다. 새벽 중에 거의 봤던 종목들 그대로인 것 같고, 뭐 챗봇에는 솔트룩스, C랩, 셀바스 AI 요 정도가 있죠. 근데 얘네도 상한가를 뭐 가긴 갔는데 조금은 힘겹게 가서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그냥 대놓고 그 테마 없으니까 뭐 더 움직이나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. 뭐 리튬 애들은 어제 좀 세긴 했는데 여기서 또 하루 더 치고 나간다. 어우, 근데 리튬은 종목 끼가 또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요. 어차피 좀 개별주 장세에다가 테마를 이루긴 하는데 사실 재료가 좀 탄탄하고 그러진 않죠. 그리고 이게 아마 다음 주까지는 지수 흐름이랑 같이 엮여서 흐지부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